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나서 나와 있는 뉴스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많습니다. 윤, 자유와 주권 위에 싸운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감사하고 죄송하다. 파면 윤, 국민변호인단의 지지와 성원 감사. 결코 좌절 마라. 윤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감사, 죄송한 마음. 자, 그 어디에도요,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져요. 이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헌재 결정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정도면은. 대통령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어떤 확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을 했던 뚜렷한 이유, 그것이 이제 결국 계몽령이 되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 싸워 나가겠다. 그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승복하라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내니까 드디어 이들이 이제 한 소리 했죠. 계속해서 메시지 내는 걸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식으로든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재판도 이제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재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이런 걸로 저들이 압박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자, 민주 차기 대선 우는 국힘 윤 제명하라. 메시지 내지 마라. 제명하라. 이게 이제 저들의 요구입니다.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딱 한마디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침묵만이 유일한 어떤 선택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죠.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스타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내와 기다림,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맡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 보수는 100% 동의하고 지지하잖아요.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런데 이 이제 보수 진영 안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온도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아스팔트 우파적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게 맞죠. 그렇지만 우파 보수라고 전부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한뭉턱이 있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을 알려고 하면요. 일단 조선일보를 자주 정치면 아니면 시사 관련한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밑에 댓글 수없이 많이 달리잖아요. 일반적인 그 언론 신문사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이건 좌우 통틀어서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입니다. 네이버 다음에 조선일보일 것으로 저 봅니다. 다음보다도 포털 사이트인 다음보다도 댓글 숫자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댓글을 잘 살펴보면요. 그 보수 민심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윤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체화된 일단의 그룹이 있습니다. 있지만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거기는요. 보수를 지지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비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비판 안 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제가 제쳐놓을게요. 우리도 맞다. 그런 범죄에 들어가죠. 그런데 비판하는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아예 윤 대통령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까는 사람들 이야기는 제가 빼고요. 그 사람들은 또 제쳐놓고요. 보수를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 댓글에 있어서도 약 한 30-40%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양이.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축약해서 한마디로 딱 하게 되면요. 진즉에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그런 사설에서 말하는 대로 따랐더라면은 이렇게 안 되었더라는 겁니다. 조중동 사설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조중동을 이게 이제 아스팔트 우파, 애국 우파, 자유보수에서는 그거 믿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사쿠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세 언론사도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있긴 해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데 그걸 하나로 압축 딱 해버리면요. 조중동 사설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방향을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더라면은 윤 대통령 성공했고, 총선도 이겼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도 일각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보면요, 최근에 이제 중앙 동아 쪽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조선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기사를 빼더라고요. 비판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외면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윤 대통령 것만큼은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중앙하고 동아는 다릅니다. 여기는 아예 윤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군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향력까지도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총선 출구조사에 경로한 윤,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런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동아일보죠. 청강한 칼럼,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잡았다 이런 그 내보내고 있고, 자 여기도 이제 동아일보죠. 아집에 갇혀 정치 실종, 대통령 탄핵 불렀다. 이런 게 아집에 갇혔다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를 몰랐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 통치자로서 국정 운영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야권하고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거는 조중동이 공이 지적한 내용이죠. 정치를 너무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적당히 이제 저쪽 이제 싫은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서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어거지로라도 웃음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어떤 타협을 하는 걸 정치라고 하죠. 보통은. 그런데 그런 정치가 일체 없었다라는 거죠. 일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국이 왔다라고 이들이 진단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얼핏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 윤 대통령이 제가 봐도 정치를 했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야권하고 특히 국회하고 협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이거는 국회 쪽이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화의 상대, 협치의 상대로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엄 선포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국회를 그야말로 범죄자의 소굴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국회가 다수당의 그 숫자를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온갖 횡포와 농간을 부렸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하고 뭐 어떤 만난 뭐 일도 별로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또 대통령은 열심히 또 그걸 거부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국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중동 입장에서는요, 내 살을 좀 주더라도 상대방하고 적당히 어울렁덜렁 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정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수단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죠. 모든 걸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보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 정치와 특히 대통령의 자리 그리고 정치인의 자리와는 저쪽 검사와의 자리는 다르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런 어떤 주문을 수도 없이 했죠. 사실 조중동이. 그런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아닌 건 아니다. 정의 구현. 이재명의 저 어떤 범죄 혐의, 저 사법 리스크를
확신이 했겠죠. 저걸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속성들이 많거든요. 그야말로 그들은 국가 발전보다도 자신들의 권력 정치, 헤게모니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 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조정동은 그 이슈에 있어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자 때리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뭐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중국이라든가 뭐 뒤에서 뭐 받아 먹은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거는 일단 놔두고요. 일단은 이 겉으로 드러난 면에서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 대화가 서로 안 됐다. 서로 간에 접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30년 검찰 생활을 했다. 국회 경험도 없이 당선되었다. 야당하고는 불통, 여당과는 수직관계 이걸로 인해서 그냥 정치가 아예 실종되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에 선다.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란죄 재판 본격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 정권이 진짜로 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감당이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이 다시 이제 출마를 한다. 트럼프가 한번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희망은 주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보정수표는 아닙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요. 안 될 경우도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고요. 끝까지 자유로운 신분으로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벌써 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재판입니까? 자, 내란죄 재판 본격화. 윤 대통령 9.11 서초동 사저로 복귀 가능성. 자, 사실 성숙하고 의연한 시민들, 나라가 두 쪽 날 것은 기우였다. 글쎄 말이죠. 우리도 놀랐습니다. 단 하나의 어떤 불상사도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버렸죠. 뭐랄까, 분노한 20대 청년 한 명이 경찰 그 기동대 차량 유리창 하나 깬 거 있죠. 딱 그거 하나 있었죠. 그걸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더구나. 정말 그 정도는 그냥 훈방 조치해도 되겠구만 말이죠. 정말 기이할 정도로 기적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국민 저항권 그리고 내전 터진다 이런 어떤 엄청난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구두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 드러났죠. 이제 이 보수 세력들, 우파 세력은요, 사실 그런 폭동 비슷한 걸 일으킬 그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명이 죽었지만 폭동을 일으키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그 차량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러다가 위험한 상태에서 사고로 4명이 이제 이렇게 사망한 거죠. 막 밀고 들어가다가 그래 된 건 아니에요. 자, 사실 헌재 전원일치 결정이 나라도 보수도 구했다. 이런 식으로. 탄핵 후에도 반성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게 전부 조중동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제가 뺐습니다. 뭐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아예 이런 어떤 논란이 소위 이제 우파집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기사라든가 오피니언 어떤 칼럼 같은 거는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하고 동아는 다릅니다. 완전 본격적으로 때리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자, 이런 걸 보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우파의 비극입니다. 우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우파 유튜버하고 친해하는 것보다는 조중동하고 친해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의 영향력이 10이면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 JTB까지 합치고요. 그들은 또 다른 매체도 잡지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들은 제가 볼 때 그 100배입니다. 솔직히 힘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조중동하고 친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볼 때. 조중동하고 멀어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가버렸고 여기 윤 대통령도 결국 가버렸다고요.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우파에 있어서 목소리가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그걸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보고 그것만을 뭐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조중동하고 이제 대통령 사이에 가장 큰 간극이랄까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요인이 뭐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분명히 정치를 안 했어요.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장하고 저거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협상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저 조중동이 인식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조중동이 저렇게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믿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를 뭐 완전히 그냥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그냥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선일보 댓글에 거기 가보면은 상당수를 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뭐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단합을 이뤄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지금 대선 보이콧 뭐 이렇게 뭐 말합니다만 보이콧 가능하면 저도 보이콧 운동에 동참합니다. 근데 보이콧 그 운동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탄핵 인용 8대0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말뿐입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냥 저 집회 장사예요. 그냥 집회 장사.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떻게 동력이 된다라든가 뭐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설화된 집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원래 집회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야 돼요. 어떤 이슈에 있어서 매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집회는 그게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그리고 경찰 추산 그게 숫자가 말이죠. 줄여서 보통 말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추산은 모인 숫자보다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1.5배 정도 준다 그래요. 경찰에서 10만이다 그러면 실제 10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만, 200만, 뭐 300만 모였다, 600만 모였다 해봐야 그거 믿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 10만 명 만든다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말이죠. 1년에 몇 번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때. 평소에는 겨우 이제 모이는 숫자가 10,000명 안 되는 숫자가 모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어떤 쓴소리도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지면 이런 식으로 지게 되면 부정선거 때문이긴 한데 부정선거 이슈를 그런 페널티를 안고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의 목소리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어떤 그 대책이 없이 속절 없이 계속해서 수시의 국민에 있게 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나마도 하나의 기회가 되고요. 약점 많은 이재명을 공략을 해야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 보면은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대통령을 떠나 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들, 특히 이번에 개몽된 이제 20대들이 도저히 윤 대통령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윤 어게인, 다시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요, 국내적으로도 뭐 붐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한 번은 큰 어떤 뭔가 와야 됩니다. 큰 거 온다 그러죠. 미국에서 그런 발표가 아무리 있으면 확실할 텐데요. 자, 아무튼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어떤 선택을 놓고 보수가 지금 엄청나게 분열할 것 같아요. 대선 치르지 말자는 그룹도 있고 당을 깨고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후보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다시 나가야 된다.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까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또 누구는 김문수다, 또 누구는 한동훈이다, 누구는 홍준표다, 뭐 누구는 안철수다, 누구는 뭐 오세훈이다, 뭐 난리야 지금. 그런 속에서 말이죠. 나중에 스무스하게 하나로
결합이 과연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과거 그 어떤 시점보다도 유리한 선거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분열로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아스팔트 우파의 목소리가요, 우파 전체를 대표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박하게 이야기하면은 박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소위 이제 그쪽하고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좁게 보면은 한 5%, 많이 보면 한 10%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 밖이 더 많습니다. 어렴풋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다라고 인식하긴 해도 완전히 그걸 그냥 대못 박아주듯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라고 합니다만 이 장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내는 것만이 현 시점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대로 그냥 허용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뭐 가장 나쁜 그림이 찾아오겠죠. 가장 나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조기 뭐 대선을 이렇게 보이콧하고 전체가 다 사퇴하면은 국회가 해산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국회가 살아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봐서는요, 오케이 땡큐. 그들끼리 그냥 온갖 작당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 한동훈계로 불리는 이들은요, 그 국회의원 사퇴하는데 그 동참 안 할 거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합의해가지고 개헌을 할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딱 맞게. 완전히 그냥 나라를 영원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희망만 쫓지 말고 가능성 없는 희망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현실 쪽으로 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현실 쪽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쓴소리 같지만 좀 충정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저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차라리 이제 그 일을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국가 정체성, 그리고 지금 나라가 지금 친중화, 종중화되고 있다. 뭐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번에 개몽연공령까지는 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했잖아요. 그 마무리를 짓자면은 그나마도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대선에서 져버리면 뭐 마무리가 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 중에 그나마도 부정선거라든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